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도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떠나는 법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제 가족처럼 아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정겨운 곳이었답니다. 산허리에는 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들꽃들이 마을의 풍경을 수놓으며 평온한 일상이 매일같이 이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아주 성실하고 우직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어귀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돌쇠는 덩치가 곰처럼 크고 힘이 장사였지만 마음씨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덕분에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성격이었으나 그 깊은 눈망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닌 청년이었답니다. 돌쇠가 일하는 집의 주인은 심술찾지 않은 이였기에 돌쇠는 큰 불만 없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었고 그의 성실함은 온 동네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에 주인 어른은 돌쇠를 불러서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중요한 서신과 선물을 전해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르고 맑았답니다. 돌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신끈을 단단히 조여 메고는 주인 어른이 건네준 꾸러미를 등에 짊어진 채 마을 길을 따라 힘차게 걷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는 작은 휘파람 소리가 머물렀습니다. 이웃 마을로 가는 길은 험한 산길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돌쇠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숲의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정오가 지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친척은 돌쇠를 반갑게 맞이하며 시원한 냉수와 함께 점심 한 끼를 든든히 대접해 주었고 잠시 쉬었다 가라고 권했지만 돌쇠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산나물이라도 조금 뜯어갈 요량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숲길을 택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을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가득 몰려와 해를 가려버렸고 숲속의 짐승들도 곧 닥칠 폭풍우를 예감했는지 모두 몸을 숨겨 숲은 순식간에 기괴할 정도로 적막에 휩싸이게 되었답니다. 돌쇠는 걸음을 더욱 빨리하여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빗방울은 금세 장대비로 변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게 대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굵어졌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되었으며 억수같이 퍼붓는 비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는 것조차 힘겨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옷가지를 이끌고 마을 방향을 향해 더듬더듬 나아갔지만 구름이 낮게 깔린 산속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어둠이 찾아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말았답니다.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기도 하면서 돌쇠는 오직 본능의 의지에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비를 뚫고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을의 가장자리 산자락 아래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담한 기와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곳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김씨 부인의 거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비록 혼자 살지만 성품이 대쪽 같고 집안을 정갈하게 관리하여 모두가 우러러보는 단아한 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으나 워낙 조용히 지내는 탓에 마주칠 기회는 적었습니다. 돌쇠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고 서 있었으나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비바람이 거세져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장마에 길을 잃어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만 처마 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돌쇠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까봐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돌쇠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안채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김씨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돌쇠를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이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 빗속에 밖에서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맑고 고요했으며 그녀의 친절함에 돌쇠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구석에서 빗물을 털어내려 했으나 부인은 그를 서둘러 행랑채 옆에 붙은 작은 사랑방으로 안내하며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옷가지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낯선 여인의 집, 그것도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까 걱정되었지만 당장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벽이 서 있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내어준 옷은 남편이 살아생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옷이었는데 돌쇠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돌쇠의 바람과는 반대로 더욱 거센 비를 퍼부었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말들이 달려가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 방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간단한 반찬을 쟁반에 담아와 방문 앞에 내려놓으며 시장하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는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따뜻한 죽을 먹으며 비로소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고 이 평화로운 공간과 대비되는 밖의 험악한 날씨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며 주인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그릇을 챙겨들고 캔마루로 나가 비를 맞지 않게 조심히 부엌 근처에 가져다 놓았는데 부인은 그때까지도 부엌 불을 끄지 않고 무언가 정갈하게 정리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낯선 장소에서의 긴장감과 빗소리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혹여나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은 더 낮은 곳까지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우중충한 빛깔로 변해 있어 돌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당은 이미 작은 연못처럼 변해 물이 고여 있었고 담장 밖에 시냇물은 무섭게 불어나 넘실거리고 있어 이제는 정말 마을로 돌아가는 길조차 끊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돌쇠에게 갓 지은 밥을 대접하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길이 무너졌을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길을 나서지 말고 비가 잦아들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염치 없게 계속 머무를 수 없다며 사양하려 했으나 부인은 혼자 사는 집에 일이 생기면 막막했는데
마침 튼튼한 장정이 와주어 오히려 든든하다며 돌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나가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계십시오. 우리 집에는 곡식도 넉넉하고 땔감도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인의 정중하고도 확신에 찬 말투의 돌쇠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머물기로 결정했고 대신 이 집에 있는 동안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비를 맞으면서도 마당의 물길을 새로 내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주인 없는 집의 허술한 부분을 하나둘씩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돌쇠가 배순이를 자처하는 것을 보고 미안해하며 따뜻한 찬물을 우려내어 건네주기도 하고 그의 젖은 옷을 다시 정성껏 말려주는 등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배려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텅 빈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고 빗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요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으며 혹시라도 고립된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해를 사서 부인의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사랑방에 머물며 경전을 읽거나 새끼를 꼬며 시간을 보냈는데 부인 또한 돌쇠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적당한 거리에서 그를 배려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도 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까지 거세져 마당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일 듯 흔들리는 광경을 보며 돌쇠는 이 장마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사흘째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깊어지자 폭풍 우는 절정에 달해 천둥 번개가 번뜩이며 대지를 뒤흔들었고 돌쇠는 잠결에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듯한 기분 나쁜 기척을 느끼고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환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돌쇠의 예리한 감각은 분명 누군가 이 집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기에 그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이 집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도둑이나 산짐승이 들기 쉬운 곳이었기에 돌쇠는 주인 부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몽둥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빛과 함께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돌쇠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비 피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문임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돌쇠는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뚫고 마당 구석의 창고 쪽으로 향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 그 정체는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씨라는 자가 몰래 담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소 김 씨 부인이 남편에게 물려받은 귀한 보물이나 땅 문서가 창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장마를 틈타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곧바로 달려가 최 씨를 잡으려 했으나 최 씨는 돌쇠의 존재를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빗물에 미끄러지며 허둥지둥 대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흡사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를 끝까지 추격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비와 어둠 때문에 최 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마당에는 그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주머니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폭풍우를 맞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주머니를 주워들고 안채로 향했고 소동에 놀라 나온 김씨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부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 제가 이곳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부인과 이 집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놈이 두고 간 물건이 있으니 내일 비가 그치면 마을 어른들께 말씀드려 시시비비를 가려내겠습니다. 돌쇠의 듬직한 위로에 부인은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젖은 어깨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야말로 돌쇠가 이 집에 머물게 된 것이 하늘이 도우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마주 앉아 최 씨의 행태와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고 밖에 폭풍우는 여전히 거셌지만 집안만큼은 묘한 결속력으로 따뜻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함께 지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를 넘어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돌쇠는 부인의 단아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부인은 돌쇠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배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사흘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추잡한 소문의 시작이 되기도 했는데 최 씨가 도망친 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마을 주막에 들러 돌쇠와 부인이 장마를 핑계로 사흘 동안 한 방에서 지내며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떠들어댔고 이 소문은 빗물보다 빠르게 마을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부인은 아직 마을에서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두 사람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돌쇠는 마당에 떨어진 최 씨의 주머니 속에서 그가 훔치려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증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흘간의 긴 머무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앞에 닥칠 진짜 시련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마을의 공기는 비가 그친 뒤에도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반드시 그녀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을 다짐했고 부인 역시 돌쇠의 굳건한 등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남모를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긴 장마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얽히고 설켜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을로 향하는 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 유례없는 사건의 서막이 사흘간의 빗줄기와 함께 이렇게 쓰여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돌쇠와 김씨 부인이 맞이하게 될 뜻밖의 운명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쉼없이 퍼붓던 장대비가 잠시 기세를 멈추고 하늘에 옅은 회색빛 구름만이 낮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지에는 여전히 축축한 습기가 가득했고 마당의 흙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질척거려 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으나 돌쇠는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전날 밤 최 씨가 담장을 넘었던 흔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혹여나 부인에게 해가 될 만한 다른 단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 애썼고 무거운 마음으로 젖은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서는 최 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침을 튀겨가며 어젯밤 자신이 본 장면을 터무니없게 부풀려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목청을 높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젊은 머슴이 사흘씩이나 머물며 불을 밝히고 있으니 이는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니겠소 라며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으나 최 씨가 워낙 확신에 찬 어조로 묘사하자 조금씩 그 음흉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인이 남편을 잃은 뒤로 정조를 지키는 척하더니 결국은 본색을 드러냈다며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내어 마을 사람들의 도덕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단순히 비를 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인의 재산과 몸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몰아세우며 당장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기까지 했답니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술기운과 호기심이 더해져 최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평소 김 씨 부인을 시기하던 몇몇 아낙네들은 가세하여 소문에 살을 붙이며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산바람을 타고 어느새 김 씨 부인의 집 앞까지 닿았고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속삭임에 돌쇠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돌쇠는 부인이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어 마당 일을 멈추고 안채 쪽을 흘금거렸으나 부인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에만 열중하고 있는 듯 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나 쉽게 남의 사정을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부인에게 독이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김 씨 부인 또한 밖에서 들리는 소상한 소문들을 모를 리 없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담담한 모습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으나 곧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람들의 혀가 칼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떠올라 밀려오는 불안감만큼은 떨쳐내기 어려웠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비가 오기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차가운 물도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떨어뜨리고 간 주머니를 품 안에서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마을의 토지 문서와 몇몇 사람들의 약점이 적힌 장부가 들어있어 최 씨의 검은 속내를 짐작게 했습니다. 돌쇠는 이 증거물이 있으면 최 씨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고민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돌쇠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물과 같아서 한 번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라네. 라며 의미심장한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돌쇠는 박영감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장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사정을 가감없이 설명했고 영감은 그의 말을 묵묵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는 자욱한 연기 사이로 돌쇠를 쳐다보며 자네가 정직한 청년이라는 것은 내 자라내만 지금 마을 인심이 흉흉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걸세.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 씨라는 인물이 원래 탐욕이 많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이니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모르니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돌쇠는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진실이며 부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박영감에게 인사를 올렸고 영감은
부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부인, 억울한 사정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니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가 뜰 날이 올 것이오. 박영감의 따뜻한 위로에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겨우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최 씨의 죄를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박영감이 떠난 뒤 마을 사람 몇몇이 대문 근처를 기웃거리며 부정한 집이라느니 어쩌니 하며 대놓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나 돌쇠는 묵묵히 그들의 시선을 받아내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이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성체처럼 느껴졌고 부인과의 사흘이 결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장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돌쇠는 비를 맞으면서도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며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고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최 씨는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다시 김씨 부인의 집 앞으로 나타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돌쇠와 부인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도덕한 자들아, 당장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이 신성한 마을을 더럽힌 죄를 달게 받으라. 최 씨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 또한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금방이라도 집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돌쇠는 부인을 안 채 깊숙이 들어가 있게 한 뒤 혼자 대문 앞으로 나아가 빗장을 풀고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하며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구의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으로 최 씨 무리를 압도하며 무슨 근거로 남의 집 대문을 부수려 하는 것이요. 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을 대접해 준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 씨는 돌쇠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사흘 동안 한 지붕 아래 있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오히려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팽팽한 대결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쇠가 사실은 이 집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을 유혹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선동을 이어갔으나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는 품 안의 주머니를 꺼내 보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최 씨가 스스로 미천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 씨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인의 결백함을 주장했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동조하던 몇몇 사람들은 최 씨의 주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때 마을에 한 아낙네가 나서서 부인이 평소 행실이 얼마나 발랐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돌쇠의 편을 들자 최 씨는 당황하며 그 아낙네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최 씨의 조급함이 드러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차가워졌고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을을 위한다면 이렇게 소란을 피울 게 아니라 관가에 고발하든지 어른들을 모시고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관가라는 말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는데 그는 자신이 훔치려 했던 문서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소동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최 씨 일행은 다음을 기약하며 투덜거리며 물러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으나 그들이 남긴 의심의 그림자는 여전히 김씨 부인의 집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다시 잠갔고 온몸에 힘이 풀려 원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생 많으셨다고 나직이 위로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빗소리보다 더 진하게 서로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비는 완전히 멈추고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여 돌쇠와 부인은 섣불리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저녁을 준비하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이 평화를 되찾아 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고, 자신이 가진 증거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최 씨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장부가 마을 사람 여러 명의 채무 관계를 기록한 것임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최 씨가 마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돌쇠는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해 밤잠을 설치며 집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최 씨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신경이 곤두섰으나 부인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자신의 불안함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의 마음을 아는지 방문 앞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어 그를 위로했고, 그 작은 불빛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져 돌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영감이 다시 찾아와 돌쇠에게 조용히 귀띔하기를 최 씨가 마을 유지들을 포섭하여 강제로 부인의 집을 수색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박영감은 최 씨가 지금 눈이 뒤집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자네가 먼저 손을 써야 할 것 같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고, 돌쇠는 이제야말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박영감에게 자신이 가진 증거물에 대해 털어놓았고, 영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크게 놀라며 이것이야말로 최 씨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열쇠라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돌쇠는 박영감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을 정식으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인에게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이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이제 마을 전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백과 최 씨의 악행을 밝히기 위한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향하는 돌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고, 산골 마을에 드리웠던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며 진실의 햇살이 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누군가는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나 돌쇠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겪는 이 수모가 결국에는 부인의 명예를 되찾는 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기에 고개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최 씨는 이미 광장에 도착해 마을 어른들과 사람들을 선동하며 승전보라도 울리는 양기 새등등하게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돌쇠는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 앞에 선 돌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그의 첫마디는 소란스럽던 광장을 단숨에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오늘 장마로 인해 벌어진 일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자유롭지만 진실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돌쇠의 당당한 선포에 최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돌쇠의 기백에 눌려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개인의 소문을 넘어 마을 전체의 정의와 양심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었고, 돌쇠가 품 안에서 꺼내든 낡은 주머니는 최 씨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심판의 도구가 되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저 주머니가 무엇인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이미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어 도망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장마가 남긴 뜻밖의 사건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산골 마을의 공기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광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돌쇠가 지켜든 낡은 주머니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퀴퀴한 냄새조차 진실의 향기인 양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주머니의 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아주 신중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으며, 그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흙먼지가 묻어 있으나 정갈하게 접힌 수십 장의 종이 뭉치와 낯익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녀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김씨 부인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남편의 유품이자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기에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돌쇠가 그것을 훔쳤다고 몰아세웠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의 평소 행실을 떠올리며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침착하게 비녀를 들어 보이며 이 물건이 어젯밤 최 씨가 부인의 집 담장을 넘다가 떨어뜨린 것이며, 그가 창고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또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는데, 그것들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과 토지 문서들로 최 씨가 그동안 남모르게 고리대금업을 하며 이웃들의 고요를 짜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씨가 그동안 인자한 척하며 뒤로는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들을 옥죄어 왔는지를 깨닫자 광장은 순식간에 분노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고 최 씨가 왜 이번 장마 기간에 부인을 몰아내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부인의 집터 아래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길조의 땅을 차지하여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려는 탐욕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비열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고, 돌쇠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 씨는 변명할 기회조차 찾지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주위를 살피기에 바빴으나 이미 모든 도망길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을 광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단아한 기품을 유지하며 마을 어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사흘 동안 돌쇠를 머물게 한 것은 오직 하늘의 뜻에 따라 길 잃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뿐이며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음을 신령님께 맹세한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돌쇠의 명확한 증거가 더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최 씨가 퍼뜨렸던 추잡한 소문들은 한낱 먼지처럼 흩어져 진실의 빛 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돌쇠는 최 씨가 어젯밤 담장을 넘을 때 사용했던 밧줄과 쇠갈고리까지 꺼내어 바닥에 던졌는데, 그것들은 이미 최 씨의 집 마당에 있던 것들과 똑같은 모양이었기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도둑은 담을 넘은 자입니까? 아니면 비를 피해온 나그네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질문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혀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오해와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돌쇠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고 최 씨를 향한 분노의 화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광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돌쇠가 부인과 미리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려 했으나 이미 그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치며 이 파렴치한 자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네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도 어찌 감히 입을 놀리느냐 라고 사자우를 토해내어 최 씨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영감의 말에 동조하며 최 씨를 마을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고 소란스러운 공기는 이제 정의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광장 중앙에 우뚝 서서 이 모든 혼란이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서로를 탓하기보다 훼손된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상처받은 부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침착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쇠의 뜻에 찬성하며 최 씨가 가져갔던 부당한 이득과 가로채려 했던 문서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위해 싸워준 돌쇠를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이제 마을 전체가 공인하는 고귀한 우정으로 승화되고 있었답니다. 그때 최 씨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나와 최 씨가 장마 기간 동안 몰래 부인의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던 계획까지 폭로하자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하여 금방이라도 최 씨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사사로운 복수보다는 마을의 규율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안했고 마을 어른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최 씨를 관가에 넘기기 전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가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반전되어 부인을 향했던 차가운 비난은 따뜻한 위로와 사과로 변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인의 집을 찾아가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죄하며 집수리를 돕겠다는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여전히 부인의 마음속에 남았을 상처를 걱정하여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자신보다 돌쇠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해달라고 부탁했고 이로 인해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청년으로 칭송받으며 머슴이라는 신분을 뛰어넘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리던 비는 그치고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돌쇠와 부인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진실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돌쇠는 품 안의 장부들을 박영감에게 전달하여 마을 사람들이 진 빚을 탕감해주고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돌려주도록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최 씨의 그늘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되었고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의심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단순이야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진정으로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로 마음먹고 당분간 마을에 머물며 수해 복구와 마을 정비에 앞장서기로 결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인 또한 돌쇠의 배려에 힘입어 점차 예전의 평온을 되찾아갔고 두 사람이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리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돌쇠가 보여준 정직함과 부인이 지켜낸 절개가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돌쇠는 어둠이 내려앉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최 씨가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욕심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다시금 되새겼고 자신은 평생 올바른 길만을 걷겠노라 하늘을 우러러 굳게 맹세했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초승달은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마을의 상처 위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르며 이야기는 더 깊은 감동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둘러앉아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돌쇠에 대한 찬사와 부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최 씨에 대한 경계심이 한데 어우러져 마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돌쇠는 사랑방에 누워 창밖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되었던 몸을 풀고 깊은 잠을 청하려 했으나 부인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가슴속에 남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더 맑은 해가 뜰 것을 확신하며 부인의 명예를 되찾아준 자신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 평화로운 마을이 다시는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 앞에 모여 수해로 망가진 가구들을 꺼내 말리고 젖은 벽지를 새로 바르며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활기차게 움직였고 돌쇠는 그들의 중심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정성껏 준비한 새참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장마가 끝난 뒤 처음 보는 가장 밝은 미소여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돌쇠의 주위를 맴돌며 그가 힘쓰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돌쇠는 아이들에게 숲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녹아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최 씨의 집 창고에서는 그가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마을 사람들의 귀중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또 한 번 마을을 뒤집어 놓았고 이것들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아가며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돌쇠의 공적을 높이 사서 마을 수호신께 올리는 제사에서 그를 제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돌쇠는 겸손하게 사양하며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큰어른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그녀의 집은 마을의 고충을 상담하고 지혜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변모하여 마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흘간의 머무름이 뜻밖의 시련을 불러왔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마을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진실한 유대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이 장마를 축복의 비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집을 완전히 보수한 뒤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만류하며 그가 마을에 정착하여 부인의 일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돌봐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돌쇠는 고심 끝에 부인의 뜻을 물었고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돌쇠가 곁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다고 화답하여 두 사람의 인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결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안개를 머금지 않고 맑고 깨끗한 녹색의 빛깔을 띠며 마을을 수호하듯 굽어보고 있었으며 시냇물 소리는 노래가 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부인의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고 부인은 정성 어린 식사로 그를 맞이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보다 진한 정이 쌓여 마을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위기는 완전히 지나갔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뿐이었으며 장마로 시작된 이 뜻밖의 사건은 마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교훈을 남긴 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때때로 최 씨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주머니를 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만의 다짐이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 주머니를 보며 정직함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부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 길 가던 나그네들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쉬어가는 명소가 되었으며 돌쇠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며 마을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절개가 만나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공기를 더욱 맑게 정화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도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다시 정적이 찾아온 마을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가득했고 돌쇠는 부인의 팻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사흘 전 그 빛 속에서 대문을 두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때 비를 피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행복과 평화가 있었을까 생각하며 우연처럼 찾아온 필연적인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이나 따뜻한 목소리로 돌쇠에게 밤이 깊었으니 이제 들어가 쉬라고 권했고 돌쇠는 내라고 대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마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돌쇠와 부인의 앞날에는 장마 뒤의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만이 가득할 것임을 마을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더 큰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끝없이 따스하게 녹여주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안내하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산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꿈속에 평화를 심어주며 고요한 밤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드디어 짙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산골 마을의 젖은 지붕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으로 모여들어 최 씨와 돌쇠 그리고 김 씨, 부인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을 엄중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장마가 남긴 축축한 습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최 씨의 비열한 행태가 조목조목 드러날수록 광장의 분위기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엄숙한 법정과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서 자신이 가져온 장부와 비녀를 다시 한번 높이 치켜들었고 그 결연한 모습 앞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한 채 오직 돌쇠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방에서 자신을 압박해오는 시선들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으나 마을 장정들이 이미 그의 뒤를 꽉 막아선 상태여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음을 직감하고는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지팡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치며
최 씨를 향해 호통을 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광장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의심의 찌꺼기를 단번에 씻어내고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무고한 과부의 명예를 더럽히고 마을의 재산을 탐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니 이제야말로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니라. 마을의 유지들과 어른들은 긴급하게 모여 최 씨의 처분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최 씨가 가로챘던 모든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함과 동시에 그를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여 다시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며 땅바닥을 치며 곡을 하였으나 이미 그의 탐욕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으며 그가 마을을 떠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배웅하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좀먹던 거대한 악의 기운은 장마가 씻겨 내려간 자리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광장에는 다시금 정의로운 공기가 흐르며 사람들의 일그러졌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의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김 씨 부인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자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며 돌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을 아낙네들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부인은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믿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어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다시 한번 빛내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는 그제야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고 마을 광장 한 구석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흐르는 땀을 닦으며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말없이 감상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로의 집을 돌보며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진흙탕이 된 길을 정비하는 등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감정의 앙금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돌쇠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거운 바위를 나르고 썩은 석가래를 교체하며 마을의 복구 작업에 전념했는데 그의 성실한 모습은 마을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머슴이 아닌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자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강하게 내리쬐며 대지를 말려주었고 시냇물은 이제 넘치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니 장마의 고통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가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김씨 부인의 집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것은 부인의 결백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소란을 잠재우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작은 잔치와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부인은 솥에 불을 지펴 따뜻한 국을 끓이고 돌쇠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사람들이 편히 앉을 자리를 마련했으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듯 하늘 높이 평화롭게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진실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오해와 비난이 가득했던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영감은 잔을 들어 돌쇠의 공로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돌쇠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서로를 의심하며 살았을 것이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자네에게 마을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고, 사람들은 그런 돌쇠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도 돌쇠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그를 자신의 친동생처럼 아끼고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김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장작불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돌쇠와 부인은 팻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사흘 전의 장대비를 추억했습니다. 부인은 그날 돌쇠 씨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최 씨의 불에 빠져 집을 잃고 떠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당신을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며 나직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쇠는 마을의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길가에 핀 들꽃들을 정리하며 마을의 안정을 되찾는 마무리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을은 더욱 정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보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등 그를 마을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며, 마을은 장마 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떠난 빈집은 마을의 공동 창고로 개조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식량을 나누어 쓸 수 있는 나눔의 장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의 인심은 더욱 넉넉해지고 따뜻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집 창고에는 이제 도둑의 위협 대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곡식들이 가득 찼고, 부인은 그 곡식들을 아껴 쓰며 마을의 대소사에 보태는 등 마을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존경받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집의 머슴으로 일하지 않고 부인의 집일을 도우며 마을의 방범과 수리를 책임지는 마을 관리인이 되어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시작된 사흘간의 머무름은 뜻밖의 사건을 불러왔지만 그것은 결국 마을 전체의 정화와 한 청년의 자아 발견, 그리고 소외되었던 한 여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축복의 결말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오묘한 운명의 장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더웠던 한낮에 열기가 식고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자 돌쇠는 마당 한편에 있는 평상에 누워 모닥불 연기를 쏘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는데, 그 평화로운 순간은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값진 선물처럼 느껴져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돌쇠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가 어떻게 최 씨의 악행을 밝혀냈는지 그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졸라댔고, 돌쇠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며 마을의 새로운 영웅담을 써 내려갔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성껏 옷을 찢고 있었는데, 그녀의 바느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하여 마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떠났으며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더욱 굳건하게 결속되어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을의 평화이자 장마 끝에 찾아온 눈부신 축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모든 집의 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부인의 집 마당에 등불을 밝혀 둠으로써 혹시라도 남아있을 불안의 그림자를 완벽히 지워버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산새들도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장마나 최 씨의 위협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맑은 하늘과 풍성한 수확에 기쁨만이 가득한 평온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는 문 밖으로 따뜻한 찬물을 내놓으며 수고하셨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돌쇠는 그 찬물을 마시며 하루의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지난 사흘간의 급박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인간의 진실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과 인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을 감싸안은 산줄기는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빛나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품 안에서 마을 사람들은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며 장마의 긴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신뢰뿐이었으며 돌쇠와 부인이 함께 일구어낸 이 평화는 마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의 이름 석자가 마을의 자랑이 되었음을 느끼며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그의 꿈속에는 장마가 끝난 뒤 떠오른 커다란 무지개가 마을 전체를 아름답게 감싸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찬 밤을 보냈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체가 고요 속에 잠든 이 시간에도 돌쇠의 충직한 마음은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멀리 산 너머 다른 마을까지 전해져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장마로 인해 고립되었던 사흘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으나 그 시간이 남긴 값진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을 되찾아 듣는 이의 마음을 끝없이 따스하게 녹여주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안내하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 고요한 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 차갑고 맑은 공기는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었고 그는 오늘도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일찍부터 움직이는 소리에 맞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에게 줄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의 조화로운 아침 풍경은 마을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쇠와 부인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함께 마을의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평생토록 마을을 위해 함께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찾아온 이 눈부신 평화는 우연히 시작된 사흘간의 장마 덕분이었으나 그것을 축복으로 바꾼 것은 오직 돌쇠의 용기와 부인의 절개, 그리고 진실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밝은 눈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돌쇠는 가끔 최 씨가 남기고 간 낡은 주머니를 보며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스스로 경계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섬겼고 그 덕분에 마을의 인심은 나날이 좋아져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은 해결되었고 마을에는 정적과 평화만이 감돌고 있으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행복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 모두를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미와 정의감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와 부인의 앞날은 이제 장마 뒤의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마을의 새로운 역사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그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가 되어 온 세상을 따스하게 덮어주며 장마로 시작된 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에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은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대지에는 빗물을 머금은 흙내음과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무거운 앙금들을 말끔히 씻어주었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린 뒤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고 김씨 부인은 부엌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지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김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수군거리거나 눈초리를 찌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마당의 수의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정다운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등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화목한 분위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집 석가래를 튼튼한 새나무로 교체하고 비바람에 헐거워진 담장을 정성껏 다시 쌓으며 자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그런 돌쇠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는 마을 청년들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답니다. 한낮이 되자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의 손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모은 곡식 주머니와 돌쇠의 정직한 삶을 칭송하는 작은 글귀가 쓰인 족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돌쇠를 향해 자네의 우직한 성품이 우리 마을을 큰 위기에서 구했으니 이 작은 정성을 받아주게나 라고 말하며 그를 마을의 정식 일원이자 수호자로 인정하였고 부인에게는 고난을 잘 견뎌준 인내심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마을 전체가 축복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영감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고 돌쇠 또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해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돌쇠의 주위를 맴돌며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잔인했던 장마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최 씨가 떠난 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배려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조차 바람의 잎새를 흔들며 이 평화로운 광경을 축복하듯 환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부인은 그날 저녁 돌쇠를 위해 장마 기간 동안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쌀을 꺼내어 가마솥 가득 밥을 짓고 산에서 갓 뜯어온 신선한 나물과 정성껏 말린 생선을 구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단마루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보다는 깊은 신뢰와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돌쇠는 부인이 건네주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자신의 고단했던 머슴 생활 끝에 찾아온 이 평온한 순간이 꿈만 같아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돌쇠에게 돌쇠씨가 아니었다면 이 집도 내 명예도 모두 빗물에 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앞으로도 부인과 이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을 보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속에는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앞으로 가꾸어갈
텃밭의 이야기와 마을의 안녕에 대한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마다 부인의 집 근처에 모여 앉아 돌쇠가 들려주는 산 너머 이야기와 장마 기간에 급박했던 순간들을 마치 예디하게 듣듯 재미있게 경청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다졌고, 마을의 인심은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져 나그네가 찾아오면 누구나 기쁘게 맞이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고달픈 머슴이 아닌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게 되었으며, 부인의 집은 마을의 가장 따뜻한 사랑방이자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마을의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게 되었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며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장마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마을은 정갈하고 아름답게 정비되었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져 산골 마을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부인의 텃밭을 일구며 정직한 노동의 기쁨을 누렸고, 부인은 그런 돌쇠를 위해 정성 어린 옷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며 두 사람만의 소박하지만 찬란한 행복을 쌓아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가 남기고 간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걷히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땅은 마을 공동의 경작지가 되어 가을이면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마을에는 굶주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마 때의 사건을 교훈 삼아 서로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 제쳐두고 발벗고 나서는 아름다운 풍습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돌쇠의 정직함과 부인의 자애로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의 규율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산새들도 잠든 시간이 되면 돌쇠는 마당 한편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사흘 전 그 빛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용기를 떠올리곤 했고,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돌쇠의 기척을 느끼고는 안도감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삶이 가장 안정된 자리를 찾았음을 확신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였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험준한 산맥도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마을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고, 시냇물은 장마 때의 거친 기세를 버리고 맑은 노래가 되어 마을을 가로지르며 모든 생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돌쇠와 부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이 되어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 위에 둥근 달이 떠올라 마을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였고, 돌쇠는 마지막으로 대문의 빗장을 확인한 뒤 툇마루 끝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깊은 만족을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잠시 내리고 마을의 정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돌쇠의 옆에 조용히 앉았으며,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소통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는 생각이 절로 드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이제는 오직 달빛과 별빛만이 대지를 밝히고 있는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한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하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푹신한 이불을 덮고 누웠으며 그의 꿈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장마나 최 씨의 괴롭힘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푸른 들판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천상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부인 또한 정갈하게 정리된 잠자리에 누워 내일 아침 돌쇠에게 차려줄 맛있는 식단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든든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만하게 채워져 그녀의 잠자리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는 밤새도록 잎사귀를 부딪히며 마을의 안녕을 빌어주었고 산울림은 부드러운 화음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었으니 장마가 남긴 뜻밖의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결말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돌쇠와 부인의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청해 보시길 권하며 그들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전달되어 오늘 밤 가장 편안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마 끝에 찾아온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빌며 돌쇠의 듬직한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니 이제 모든 걱정은 잊고 평온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행복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세상의 모든 고단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며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세계로 함께 떠나가 보아도 좋을 그런 고요하고 정겨운 밤입니다. 돌쇠와 부인이 함께 일구어낸 이 소중한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일구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그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영원히 반짝이는 별빛이 되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돌쇠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는데 그것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라는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위로의 말이었으며 이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해져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마법 같은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흐르는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친구 삼아 이제는 정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며 돌쇠와 부인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침실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고 모든 생명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으며 돌쇠와 부인의 집 대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신호탄처럼 밤하늘을 수놓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꿈길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며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돌쇠와 부인의 환한 미소가 여러분을 더욱 깊은 수면의 심연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의 세계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 돌쇠와 부인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이며 여러분의 내일 또한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할 것임을 확신하며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취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려 하니 여러분 모두 부디 단잠 이루시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세상의 그 어떤 소란도 들리지 않는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밤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빌며 돌쇠와 부인의 이야기가 남긴 온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중히 담아드립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마지막으로 잎사귀를 흔들며 안녕을 고하고 산허리에 걸린 구름도 잠자리를 찾아 떠난 이 고요한 밤에 여러분도 이제 돌쇠처럼 듬직하고 부인처럼 단아한 꿈을 꾸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장마로 시작된 이 뜻밖의 축복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긴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주무십시오.